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새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두 종목, 두 괴물 같은 종목이 계속 눈에 띄어서 진작에 한번 이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도 그렇고 좀 여의치가 않다가 드디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코스피에서는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꼽을 수가 있는데 사실 네이버보다는 금요일자로, 엊그제 금요일자로 현대차를 10위권 밖으로 밀어낸,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에서 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카카오가 이제 톱10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기존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종목이 탑5의 5위, 시가총액 5위에 자리하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 카카오와 알테오젠 두 종목을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를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킨, 지구촌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코로나19 사건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무슨 언택트주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헬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 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이 증시에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 카카오 같은 종목이 또는 뭐 네이버 같은 이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인류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죠? 언택트 비대면 접촉이라는 것과 또 그런 것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G 또 여러 가지 인터넷 기술들 그다음에 어, 금융거래에서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 방식이라든지 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이제 녹아있는 그런 기업체, 그렇게 그 녹아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돈을 벌고 있거나 계속 그쪽 방면으로 특화해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카카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카카오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 이 회사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 게임, 커머스, IP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종속회사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IX, 카카오 M,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해 매출 보면은 매출액이 27% 늘었고 영업이익이 183.5%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광고와 커머스의 성장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페이 등의 신규 사업 매출이 확대된 게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출범한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포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 유통 경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우리 사실 카카오톡을 뭐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너무 다양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했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 이렇게 위기에 빠진 현대사회에서는 카카오 같은 기업, 카카오가 하고 있는 방식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고 또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이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카카오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0년 들어서 카카오의 일봉 차트인데요. 뭐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만 2월 중순, 2월 말 부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급락을 하죠. 그래서 19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12만 7,500원까지 3월 19일 날 12만 7,500원이라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종목들이 V자 반등을 했습니다만
V자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으로 4월 중순까지 갔는데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5월 22일 기준으로 24만 8,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올랐죠. 딱 2달 만에 2배 오른 겁니다. 자, 카카오는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2000년도 이후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크게 높이면서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도 지난번보다는 덜 떨어지는, 그리고 또 고점을 확 높였다가 지난번보다는 덜 떨어지는, 이런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클로 쭉 20년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떨어지는 지점도 여러 번 있었고 오르는 지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분명한 건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사실은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한 그 시장의 뭐랄까요, 인정, 이런 것들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 완전히 레벨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1,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8,684억 원, 역대 최고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8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배 넘게 올랐고 2019년 12월 4, 4분기 실적 나온 것에 비해서도 확실히 높였습니다. 지난해 2019년 4,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크게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로 전환했다고 아까 비즈니스 서버리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올해 3월 1분기에는 799억 원 흑자로 굉장히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9월, 12월에 2, 3, 4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의 예상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2020년 내는 3조 8천억 원, 지난해 3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이것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쭉 5년 사이에 3배 넘게 4배 가까이 올랐는데 2020년 올해는 3조 8천억 원, 내년에는 4조 4천억 원, 내후년에는 5조 2천억이라는 아주 빠른 급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영업이익 올해는요, 작년에 2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기순이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17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나왔습니다만 내년엔 또 그것보다 더 크게, 내후년엔 더 크게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 지표들이 아주 급격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영업이익률이 10% 넘게 이제 뭐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하고 다양하게 펼쳐놨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올해, 작년에 6.74%였는데 올해 10.92%, 내년에 거의 뭐 13%, 내후년에 거의 15%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ROA도 3.51, 4.58, 5.52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ROE도 내후년에는 9.29까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증명하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들이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던 그게 이 카카오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현대사회의 이 걱정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이구나 하는 시장의 어떤 신뢰를 얻게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 추세가 단기에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굉장히 이제 좀 더 많은 어떤 시장의 관심을 더 이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끝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는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고점은 높이고 또 저점은 덜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괴물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이버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격하는 모습.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도 지금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의 어떤 기대를 받고 있고 대장주인데,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이버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격하는 그 속도, 그리고 카카오가 현대차를 끌어내린 그 모양이 사실은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그 제조업의 어떤 그 현실이, 현대차라는 기업은 엄청 큰 기업이고 카카오는 카카오 메신저하고 이런 되게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숨에 추격을 해서 시가총액에서 아예 뒤집어 버리는, 톱10으로 카카오가 진입해 버리는 그런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카카오도, 또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그 시가총액의 카카오 앞에 있는 그 기업들과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카카오가 21조 5,062억 원인데 9위가 LG생활건강인데 21조 8,186억 원. 이제 3천억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뭐 하루 이틀 다음 주면 당장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리고 삼성 SDI도 거의 뭐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전기차 이런 분야들이, 배터리 분야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이 성장세가 더 빨라서 저는 진짜 이 카카오발로 시작된 이 코스피의 지각 변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테오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어느새 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시젠하고의 격차가 1조 2천억 원 정도 나는데, 알테오젠이 지금과 같은 이런 급등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시총 뭐 4위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알테오젠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냐. 지금 최근 얼마 사이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00% 넘게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2014년에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들어왔는데 항체 약물 융합 기술 등을 활용한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을 개선하는 바이오 베터 사업과 또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원천 기술로는 이제 ADC, 좀 전에 항체 약물 융합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게 그 항암 기술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서, ADC가 기존의 어떤 우리 사람 몸에 있는 항체가 뭐 바이러스든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그 반응을 그냥 똑같이 일으키는 항체였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항암, 어떤 암 세포에 특별히 반응하는 그런 세포를 붙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C 기술을 활용할 경우 어떤 특정 특정 질병에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요. 또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융합 기술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우리 몸속에 바이오 의약품, 약을 먹었을 때,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그 약효가 24시간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더 오랫동안 약물이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융합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시키는 하이드로짐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맥 주사, 우리 병원에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그 링거 주사를 맞을 때 작은 어떤 링거 통 하나를 정맥 주사로 맞으려면 1시간 이상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덩이나 팔뚝에다 맞는 피하 주사는 그냥 맞고 뭐 몇 초, 3초, 4초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기술, 그 약물을 우리 몸에 정맥 주사로 했을 때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그 기술을, 같은 약효를 가진 것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면 더 짧은 순간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핵심 기술 세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보면은 그 매출액은 113%가 늘었고 영업 손실이 70%, 당기 순손실은 90%나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으로는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 손실이 축소됐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원천 기술을 2018년도에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 문제는 2019년 11월에 10대 글로벌 제약회사와 1조 6천억 원 규모의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실적이 기대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술, 이게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침 지난해 11월에 대규모 대형 1조 원대 1조 6천억 원대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춤했지만 그 점차 좀 코로나19 사태가 완만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글로벌 10대 제약사 계약 상대방이 돼 있고 계약금이 153억 원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뭐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의 정맥 주사 제품의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해서 피하 주사형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라이센싱 계약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10대 제약사가 이 알테오젠의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 그 5번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 임상을 완료하고 판매 금액을 달성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조 6,190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부 임상 실패하거나 판매금이 적을 경우에는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변수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알테오젠의 기술이 세계 10대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수준이구나 하면서 알테오젠의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봉 차트 보시면 주가가 5월 들어서 5월 4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뜨기 시작하는데, 지금 10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5월 4일, 5월 3일, 4일 주가가 1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5월 22일 날 20만 5천원까지 갔으니까요. 2배가 넘게 오른, 뭐 급등도 이런 급등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나왔죠. 5월 20일 날 나왔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5월 19일의 종가가 15일 전의 종가보다 100%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 보시면 1, 4분기 매출이 매출액이 뭐 99억 원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뭐 5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주가가 뛸 정도인가를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13억 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21억 원에 불과하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썩, 물론 1년 전보다는 뭐 적자였으니까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의 주가라는 게.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19년까지 2016, 7, 8, 9, 4년 동안 계속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를 이어가다가 이제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흑자 전환이라는 네 글자 굉장히 시장이 좋아하는 글자라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다 그 흑자로 전환한다는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매출액의 성장하는 폭이 어마어마해서 2022년에는 매출액 자체가 큰 폭으로 1049억 원까지 뛰고, 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승세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라는 게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고 보면, 이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번에 맺은 그 계약이 사실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을 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간 거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보조 지표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엄청난 과매수 구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 그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상당히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모든 게 다 지표가 안 좋았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무려 18.4. 내년 이후에는 28%까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ROA는 뭐 18.84까지 내후년에는, 그리고 ROE는 2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되게 좋아질 만한 그런 회사이면 분명한데, 밑에 보시면 PER이 466 올해, 그리고 PBR이 36.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수준은 분명히 좀 과다하게 높아져 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좀 부딪히는 그 가치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갈 텐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두 번 이 조정이 있을 때에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의 중장기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카카오와 알테오젠이라는 그 두 종목이 지금 현 상태에서의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분명히 보이고요. 이 두 기업이 어디까지 상승을 해 올라갈지, 이 코로나19 사태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데, 그 이후에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그 기업 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큰 종목들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